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에서 자율주행에 한해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5년까지 미국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투자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2025년부터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도입 혹은 상용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레벨 3는 이미 온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 같은 경우도 이 더사이웨이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부터면 충분히 자율주행 레벨 4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율주행 레벨 4가 어느 정도냐? 반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레벨 5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짜 자율주행, 영화에서 나오는 운전자가 없더라도 내비게이션으로 위치만 찍어주면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가서 주차까지 해버리는 그런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 4는 그 전 단계, 4단계의 자율주행으로서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기술적인 발전된 자율주행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사이웨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4에 대한 그런 시기를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제가 이 자율주행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이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더 사이웨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4월 말부터, 대략 올해 4월 말부터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월 28일에도 AR, VR 기기 매년 80% 성장, 압도적 1위, 메타버스 하드웨어, 독점 가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또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4월 29일에도 중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이유, 이렇게 공개적으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4월 말에 중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를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수익금을 더 늘렸습니다. 네, 수익금을 늘렸어요. 제가 매수한 당시보다 가격이 더 상승한 상황이죠. 폭발적인 상승 준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 핵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5월 2일에 꾸준히 수익 내는 게 가능한 이유. 네, 이 당시에 주가가 증시가 굉장히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히 수익 내고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매도한 종목들도 전부 다 공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고, 플렉스 멤버 혜택까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5월 10일이죠. 인생을 바꿀 기회, 인생을 바꿀 기회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증시 상승 전환, 중국 증시 핵심 기업들 주목, 폭발적인 성장, 압도적 저평가,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역시나 이 당시에 이제 창신 신소재를 띄워드리고 있죠. 200.5 위안화인데 지금 보시면 오늘 7% 이상 급등했습니다. 10% 이상 급등하면서 216.06 위안화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 전에 전부 다 공개를 했어요. 사실상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구독자분들께 그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제 종목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사실 전무후무죠. 제가 제 종목을 말씀드린 경우는 사실 멤버분들 외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좋은 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들에게는 저는 꾸준히 제 계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들 여전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수익금을 더욱더 늘렸고, 사실상 5종목 그대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종목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5종목 전부 다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면 전기차 핵심 이제 소재 기업이죠. 대략 한 16.4% 수익 중이고요. 배터리 소재 핵심 기업입니다. 역시나 오늘 추가 매수를 단행하면서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반토막 났죠. 그럼에도 수익금은 2배 이상으로 이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한 것이고, 매수한 이후에도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익률은 대략 한 6.6%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투자 중이죠. 대략 한 2.2%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대략 약 11%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대략 16.5%, 예, 16.5%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 계좌는 여전히 신고가 부근이에요. 네,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미국 기업들, 예, 미국 기업 두 종목이 손실 중이지만 그럼에도 신고가를 해외 주식에 관해서는 신고가를 갱신을 이미 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증시가 저는 그다지 나쁘다고는 솔직히 느껴지지 않아요. 네, 이번에 로테이션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멤버분들께 좋은 마음 기분하게 멤버분들은 물론이고 같이 필승 투자 멤버분들께도 제가 매수 매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멤버분들도 대부분이 계좌가 상당히 좋은 그런 시기를 여전히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 인사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디세이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이 좋아요. 네, 디세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율주행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압도적인 중국 1등 기업이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까지는 그다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시장부터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그런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저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아마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자율주행 발전도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 뭐 유럽, 일본, 한국, 대만 상대가 안 됩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력이 상대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직접 알아본 결과이고, 사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만큼은, 특히나 AI 자율주행 이쪽 분야만큼은 미국과 중국이 사실 다른 국가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격차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세이 같은 경우도 사실 매년 순이익 기준으로 50% 이상의 그런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신규 주문이 늘진 않았어요. 자동차의 그 부품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율주행 핵심 부품들 생산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자동차의 부품 기업이죠. 자동차의 부품 주문량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율주행 관련 부품들의 그런 마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순이익률이 일단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대략 한 70%, 약 70%가량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더 사이웨이 같은 경우, 디세이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해졌던 시기가 이때죠. 이때 연속 두 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이때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어떤 시기냐? 이때가 애플카예요. 애플카가 자율주행 버전으로 내놓겠다. 애플이 자율주행 버전으로 애플카를 내놓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때 두 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디세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율주행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디세이를 빼놓고 말하기가 거의 힘들 정도.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품일 정도로 디세이는 이제 자율주행 부품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요. 사실상 뭐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반도체면 반도체, 모듈이면 모듈, 제어장치면 제어장치, 라이더면 라이더, 레이더면 레이더 이렇게 딱 하나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어장치라던가 IPU 모듈,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던가 아니면 레이더라던가 CV2X 모듈, 뭐 스마트 콕핏 디스플레이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하드웨어 기업이지만 엔비디아처럼 그런 플랫폼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샤오펑에서 이 올해부터 엔비디아의 올인 플랫폼이 사실상 지금은 가장 이제 발전된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네, 올인 플랫폼에서 디세이가 이제 협력을 함으로써 하드웨어 부품을 대줌으로써 같이 협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샤오펑의 P7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지금 이게 자율주행 레벨 3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의 테슬라와 동급 정도의 그런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레벨 4까지 이제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좀 포부 같은 것들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엔비디아와 이제 협력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1티어급으로 협력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디셀 말고는 없어요. 네, 디셀 말고는 없습니다. 그 어떤 AI 기업, 자율주행 기업, 반도체 기업 전부 다 엔비디아와 1티어급으로 아주 가깝게 협력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 기업 중에서는 디셀가 유일하고 전 세계 기업으로 하더라도 대략 한 5개 정도? 네, 5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기술적인 그런 장벽이 상당히 두터움에도 불구하고 디세이는 여전히 이 장벽 안으로 속할 정도로 기술력이 상당히 좀 앞서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장이 사실 커지면 커질수록 압도적인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능력이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아마 미국의 유일한 상대가 될 수 있는 국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미국의 테슬라의 유일한 상대가 될 수 있는 국가는 혹은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 중국이라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예전부터 텔레그램방에, 좋은만 김동희 텔레그램방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에 따른 연구 자료라던가 혹은 리포트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중국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랑 테슬라에 이제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 이상, 레벨 2 이상 이제 자율주행 침투력이 여전히 10%가 안 돼요. 2단계라는 것은 현대차에서 이제 그런 내고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2025년 정도 됐을 때에는 약간 40%로 2단계 이상 40%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차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자동차가 40%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만큼 사실 지금의 10%에서 40%라는 것은 뭐 3년 내에 시장이 4배로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빠른 성장세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른 성장세라는 것은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테슬라 외에는 사실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서는 견줄 수 있는 기업이 없죠.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2025년 정도 때, 2025년이 되면 점유율이 이미 70%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시장을 엔비디아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DCA도 마찬가지고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외에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에 많죠. 워낙에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DCA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자율주행에서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물론 AI 플랫폼이라던가 AI 모듈화 혹은 AI 자동화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다만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와 디스이의 이런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의 그런 컴퓨팅 혹은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그런 국가의 자율주행 잠재력을 봤을 때에도 사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괜히 중국에 데이터 센터 지어주고 데이터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 중국이라는 어마무시한 내수 시장이 탐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꾸준히 DCA와 협력을 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의 저변을 높여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중국이라는 자율주행 자체에서 특히나 가장 극초반에는 하드웨어 제품들, 하드웨어 기업들이 훨씬 더 좀 크게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제 DCA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 외에도 이제 AI 기반 뭐 자율 공정 제어라던가 아니면 AI 플랫폼,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이미 DCA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레벨 3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인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뭐 리오토라던가 니오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자동차 브랜드 혹은 자동차에도 자동차 제품에도 DCA 제품이 들어가면서 레벨 4를 아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보는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BYD라던가 혹은 뭐 광저우자동차,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과도 마찬가지로 특히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거의 전부 다가 테슬라를 제외한 전부 모든 기업들이 더 DCA와
협력 관계다 이렇게 보셔도 될 만큼 이쪽 시장에서는 중국 이제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도 점유율의 30%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1위죠. 자동차의 디스플레이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자동차의 유리라고 하면은, 앞유리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는 디스플레이가 이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유리 전체를 덮고 있죠. 유리 전체를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유리가 있으면 그 아래에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디스에이가 역시나 디스에이가 여기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에서 이제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 그러니까 1위 기업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중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전 종목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역시나 매수매도 할 때마다 이제 우리 멤버분들께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좋은 만큼 분들 멤버분들께는 특히 핵심 기업들, 핵심 산업들, 특히 최근에 중국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중국에 대한 회의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한 결과 결국에는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까지 다시 한 번 더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우리 좋은 마음 킴덕의 멤버분들은 아마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현재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실 것이고, 아마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디세에 대한 분석이었고, 중국 시장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분석이었고, 미국과 중국의 그런 비교점도 같이 좀 잡아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팁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